안녕하세요. 소리의원 소리재활센터 센터장 장선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글 의문인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문인식은 영어로 하면 Phonological Awareness입니다. 이것은 소리 중에 말소리를 형상화하여 어떻게 듣고 그 소리를 어떻게 철자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연결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말합니다. 글자를 표현하는 방식은 표의 문자가 있고 표음 문자가 있습니다. 표의 문자는 소리를 어떤 그림이나 물체로 형상화해서 그것을 기호로 간략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될 것이고, 표음 문자는 말소리에 기호를 붙여서 그 기호를 연결하여 문자로 표현하게 됩니다. 한글은 표음 문자가 되고요. 그 기호 자체에는 뜻이 없지만 특정 기호는 특정 소리를 대표하는 기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리를 표상하는 어떤 상징을 이해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 철자를 외워서 그것이 쭉 연결하여 나왔을 때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과 연결이 되고, 그로 인해서 발음을 익힐 뿐만 아니라 글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능력으로 발달해 가게 됩니다. 이제 포닉스라는 표현은 이렇게 소리 중심으로 글자를 익혀서 그것으로 어학을 하는, 어학 교육을 받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문해가 어떤 것인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문해 능력은 사회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것은 사회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기능하기 위한 어떤 인간으로서의 권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맹이라고 표현하죠. 이제 글자를 읽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직업이나 아니면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게 되고 이제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죠. 어린 시절에 문해를 못 배운 그런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노인복지관 이런 곳에서 요즘에 문해를 배우고 글을 처음으로 읽고 그 글을 읽음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라도 꼭 배워야 되는 것이 문해 능력이고, 어린 시절에 이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더 많은 학습과 능력을 갖추게 되는 그런 중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해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어린 시절만 해도 일괄적으로 외우고 함께 책을 읽는다거나 또 글자를 익혀서 받아쓰기 형태로 시험을 본다거나 외워서 글자를 쓰는 법을 배우고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런 전통적인 방식은 아이들에게 재미를 주거나 흥미를 일으켜서 더 책을 읽고 싶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해 능력이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문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문해 능력은 일단 여러 가지 글자 해독, 소리내어 읽는 능력, 철자 지식, 의미 이해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읽기 기술은 시각적인 기술이 아니라 청각적인 기술로부터 발달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령기가 되어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기부터 발달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인간이 상징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 기호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 이 능력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능력으로부터 출발해서 꾸준히 발달하게 되면은 이 문해 능력은 인간의 가장 상위 능력이자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매들리라는 학자는 듣는 거로부터 말하기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문 인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준 지식인데요. 소리가 말하기로 연결되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말을 어떻게 기호로 상징할 수 있고 이 기호로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기호화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탐구하면서 발달하게 된 것이 각 나라마다 있는 글자, 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호를 연달아 사용해서 어떤 단어를 만들게 되고 그것을 읽고 이해하게 되는데, 처음에 문해가 발달할 때는 이게 조금 느리거나 효과적이지 않거나 이제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를 이해한다기보다는 통으로 나비면 나비, 비행기면 비행기, 많이 본 글자가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통글자 이해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분절되어 가는 발달 이전에 간략화된 기호를 통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이후에 점점 글자 하나하나를 쪼개어 나가는 능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분명한 의문 인식이 더 확립이 되는 것이고, 이제 철자를 익혀서 학습에 이용할 수 있고 내용 파악, 독해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해 활동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읽기가 좀 더 자유로워지게 되고 빨라지게 되면 이제 쓰기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같은 교재를 가지고 읽기 활동, 쓰기 활동을 병용할 수도 있겠고, 요즘에는 그 두 가지를 읽고 난 다음에 쓴다기보다는 함께 재미있게 통합해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해교육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문해교육은 청각적 기초가 있어야 되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잘 발달시켰을 때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꼭 듣고 말하고 눈으로 보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 감각적으로 접근했을 때도 효과적으로 뇌에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영유아기부터 노출된 그 문해의 자극에 있어서 어느 수준까지 발달했는지를 잘 파악해서 각 아동별로 수준에 맞는 자극으로부터 능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재미와 흥미를 놓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